안녕하십니까? 전 재산이 5억 원이면 어떤 재산인지에 따라서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만 65세가 넘으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받을 수 없는지 많이 궁금하시지요? 왜냐하면 나이가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 10분 중에 7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나만 못 받고 있다면 많이 억울하실 겁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재산이 5억 원이 있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집의 시세가 5억 원인 경우, 두 번째로는 보통 예금으로 5억 원을 갖고 계신 경우, 세 번째로는 똑같은 5억 원인데 정기예금으로 5억 원을 갖고 있는 경우를 설명드리고요. 네, 추가로요, 만약에 이자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탈락한다면 이자 소득을 포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집의 시세가 5억 원인 경우인데요. 자, 이렇게 아파트나 단독주택, 토지, 건물 같은 경우는요, 이 시세로 계산하지 않고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를 예로 들어 드리면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율이요, 평균 69%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의 시세가 1억 원이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6,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세 5억 원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요, 자, 5억 원 곱하기 69%인데 계산 편의상에 70%를 하겠습니다. 5억 원 곱하기 70%는 3억 5천만 원. 그러니까 5억 원 시세의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공시지가로 3억 5천만 원을 계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파트나 토지 같은 일반 재산 경우는 이 지역별 공제가 있어요. 자, 아파트 5억 원을 공시지가로 환산했더니 3억 5천만 원이라 그랬죠. 3억 5천만 원인데 이 공제 금액이 있는데 주민등록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이 서울 등 대도시에 주민등록지가 있으면 1억 3,500만 원을 빼주고요. 중소도시에 주민등록지가 있으면 8,500만 원을 빼주고, 농어촌에 주민등록지가 있으면 7,250만 원을 빼줍니다. 따라서 서울 등 대도시에 사시는 분은 공시지가 3억 5천만 원인데 여기서 공제금액 1억 3,500만 원을 빼주기 때문에 2억 1,500만 원도 계산되고요. 중소도시는 3억 5천만 원에서 8,500만 원을 빼기 때문에 2억 6,500만 원 계산되고, 농어촌 같은 경우는 3억 5천만 원에서 7,250만 원을 빼주기 때문에 2억 7,750만 원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 후 금액에서 소득 인정을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일반 재산에서 지역별 공제액을 빼줬죠.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는 3억 5천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줬더니 2억 1,500만 원이 되는데, 요 금액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한 것이 소득 인정의 금액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서울 등 대도시는 71만 6천 원, 중소도시는 88만 3천 원, 농어촌은 9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농어촌 같은 경우는 공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으로 더 많이 계산되는 것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파트나 단독주택, 토지, 건물의 계산 방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1차로는 자, 시세가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금액 산정하기 때문에 본인의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공시지가에서 지역별로 공제금액을 빼줍니다. 이렇게 지역별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 인정액으로 최종 환산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연금에는 크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두 개로 나눠져요. 자, 먼저 단독가구를 보겠습니다. 이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요, 228만 원 이하에 돼요. 요거는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아까 일반 재산에서는 뭐 서울 등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별로 공제 금액이 달랐는데 이 선정 기준액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단독 가구는 다 228만 원이에요.
자, 228만 원인데 서울 등 대도시는 소득 인정액 71만 6천 원이고 중소도시는 88만 3천 원이고 농어촌은 92만 5천 원이니까 이렇게 아파트 5억 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 이 선정기준액 228만 원보다 많이 적기 때문에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 34만 2,510원을 다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부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점을 한번 볼까요? 자,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요. 단독가구는 228만 원인데요.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그 228만 원의 1.6배인 36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소득인정액이 서울은 71만 6천 원, 중소도시는 88만 3천 원, 농어촌은 92만 5천 원입니다. 자, 이 선정기준액이 그 단독가구보다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부가구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액 54만 8천 원을 다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5억 원이 보통예금으로 5억 원 갖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자, 금융재산 5억 원 있죠. 5억 원을 계산하는데, 자, 이 보통예금 5억 원 같은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첫 번째는 금융재산 5억 원 계산하고요. 두 번째는 보통예금의 이자 있죠. 요 이자도 따로 계산합니다. 자, 먼저 금융재산 5억 원을 계산하면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금융재산에서요, 2천만 원을 공제해줘요. 아까 일반 재산은 지역별로 공제금액이 달랐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2천만 원만 공제해 주고요. 그 공제한 금액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겠습니다. 자, 금융재산 5억 원이 있으면 5억 원 빼기 2천만 원 하면 4억 8천만 원이죠. 곱하기 4%라면 1920만 원이 돼요. 이 192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이 소득인정액으로 160만 원으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자, 5억 원의 금융재산은 소득인정을 환산하면 160만 원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보통예금도 이자가 있죠. 이자가 있는데 한 연간 이자율이 0.1% 뭐 0.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연간 이자율 0.1%로 계산하면 자, 5억 원의 0.1%는 1년 동안 이자를 50만 원 받아요. 자, 요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연간 이자액 받은 50만 원을 나누기 12개월을 하고요. 요렇게 5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41,660원이 나옵니다. 한 달에. 근데 거기에 이자 소득도 4만 원씩을 공제해 줘요. 41,660원에서 4만 원을 빼면 1,660원이 되겠습니다. 자, 소득인정 합계는 얼마인가요? 5억 원의 금융재산으로 계산한 금액이 160만 원이고 보통예금 이자 금액이 1,660원입니다. 합해서 소득인정 합계는 160만 1,660원이 되겠습니다. 자,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은 228만 원인데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160만 1,660원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액 34만 2,520원을 다 받을 수 있고요. 부부가구인 경우는 364만 8천원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160만 1,660원 아닙니까? 역시 기초연금액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54만 8천원을 다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요. 5억 원이 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5억 원을 정기예금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 금융재산 5억 원 계산하고요. 또 정기예금 이자 계산을 따로따로 해서 합합니다. 자, 금융재산 5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빼주고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소득인정액으로 160만 원이 된다 그랬죠. 자, 정기예금 이자 계산하겠습니다. 이 연간 이자율이 좀 다르긴 한데요. 뭐 4%, 3.5% 뭐 요 정도 돼요. 그래서 연간 이자율 계산하기 좋게 4% 계산하겠습니다. 자, 5억 원을 연간 이자율 4% 하면 2천만 원이 돼요. 자, 2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66만 6,660원이 나와요. 여기서 한 달에 4만 원씩을 빼준다 그래서 이걸 빼주면 이 정기예금 이자 계산한 소득인정의 최종 금액이 162만 6,660원이 되겠습니다. 자, 소득인정 합계는요. 금융재산으로 계산한 160만 원과 정기예금 이자율 4%로 계산한 162만 6,660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322만 6,660원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큰 금액이 나오죠. 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 하는 선정기준액이 228만 원인데, 자, 소득 인정이 얼마인가요? 322만 6,660원이죠. 선정기준액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 단독 가구인 경우는 기초연금을 못 받고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자, 부부 가구인 경우는요, 선정기준액이 364만 8천원인데 소득 인정액이 322만 6,660원입니다. 이 364만원에서 322만 6,660 빼면 기초연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42만 1,340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5억 원의 소득 인정액 계산을 다시 한번 요약 종합해 드릴게요. 자, 시세 5억 원의 아파트라 그러면 이거를 공시지가를 계산하고 또 지역별 공제금액을 빼준 다음에 소득 인정을 환산하면 서울 등 대도시는 71만 6천원이 되고요. 중소도시는 88만 3천원, 농어촌은 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5억 원이 보통 예금 5억 원으로 있고 연간이자 0.1%라 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160만 1660원이 되고요. 자, 이 5억 원이 정기예금으로 있으면서 연간이자 4%를 받으면 5억 원에 대한 금융소득 160만 원하고 연간이자 4%에 대한 소득 인정 환산금액 162만 6,660원에서 소득 인정액이 322만 6,660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또 다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간 이자 4% 받으면 이자 소득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이자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또는 탈락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자 소득을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자, 이자를 받아도 기초연금 받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자를 월 20만원 받는데 20만원을 받아도 기초연금에 이자로 인해서 줄어들지도 않고 탈락도 안 해요. 그럼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죠. 자, 두 번째. 자, 이자를 받으니까 기초연금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긴 하는데 이자 받는 금액이 더 크다면 이자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자를 받는 금액이 월 40만원을 받는데 이걸 받았더니 기초연금 감소되는 게 20만원이 감소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죠. 이자를 받는 것이 20만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자, 이자를 받았더니 기초연금 탈락했어요. 근데 기초연금 못 받는 금액보다 이자 금액이 더 크면 이자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데, 자, 만약에 이자를 갖다가 80만원 받았더니 부부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 54만 8천원을 못 받게 됐어요. 탈락했어요. 자, 그래도 어떻게 되나요? 이자 금액이 이 기초연금 못 받는 금액보다는 25만 2천원 더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자 받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건 좀 복잡한데요. 자, 이자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긴 하는데 이 기초연금 줄어드는 금액과 이 세금 납부 전 이자 받는 금액이 비슷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좀 복잡한데요. 만약에 이 줄어드는 금액과 세금 납부 전 이자 금액이 26만원 이하면은 이자 받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금액이 26만원이 넘어간다 하면은 이자 포기가 조금 더 유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로 이익 보는 금액은 한 달에 10원에서 최대가 4만 4천원이에요. 근데 요거는 상당히 계산도 복잡하고 좀 관리가 좀 어려워요. 일일이 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최종 결론은 대부분은 은행 이자를 받아서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은행 이자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이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요, 기초연금 받으면 종합소득세 문제되지 않나요? 또는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는 거에 포함돼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인데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기초연금 받는 거는요,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도 포함이 안 되고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도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자소득을 받잖아요. 자, 이자소득은 이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포함이 돼요. 어떻게 포함이 되냐면, 만약에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라 그래서 15.4%, 그냥 받는 이자 금액에서 15.4%를 빼고 나머지를 줘요. 그리고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래요. 종합과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인데 이 지방세 10%까지 나면 49.5%까지 많이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자, 포함이 안 되는데 얼마까지 포함 안 되냐면 이자 플러스 배당으로 받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은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소득으로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이 연간 금융소득 이자 플러스 배당한 게 2천만 원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할 때 소득으로 포함돼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금액이 대부분 2천만 원이 기준 아닙니까? 2천만 원. 자, 이자 소득으로 2천만 원이 되려면은 얼마가 있어야 되나요? 5억 원이 있어야 되죠. 5억 원을 정기예금 4%로 했을 때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억 원을 정기예금 4%로 했을 때 기초연금 소득 인정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322만 6,600원 원이 나와요. 이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364만 8천 원이잖아요. 약 한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5억 원 정도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집이나 다른 재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이자 소득을 2천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이 대부분 기초연금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과 연관돼서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똑같은 재산 5억 원이라 하더라도요, 이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서 이 소득 인정의 계산 금액이 달라져서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기초연금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실 분들은요, 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하면 여기 전문 상담사가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의 방문형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고향과 일산 지역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요, 이 고향과 일산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 지병으로 거동이 어려우시거나, 또는 두 번째 치매로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세 번째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려 했는데 잘 모르겠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 그 전에 등급 신청했는데 탈락하신 분이거나, 또는 방문 요양을 어떻게 하는지, 가족 요양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하실 분, 자, 이런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하고 등급 신청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는요 041-927-9971로 전화하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을 들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